소설 인간혁명 10권 제1장 일념 1956년 1월 4일 오사카에는 아침부터 차가운 비가 내렸다. 추운 겨울날이었다. 비는 정오가 지나면서 조금씩 가늘어지다가 저녁 무렵이 되자 그쳤다. 하지만 흐린 날씨였다. 야마모토 신이치는 이날 아침 9시에 특급 열차 스바메를 타고 도쿄를 출발해 저녁 무렵에는 간사이 본부에 도착했다. 신이치는 현관으로 곧바로 들어가지 않고 잠시 길가에 서서 간사이 본부 3층 건물을 찬찬히 바라보았다. 낡은 건물이지만 도쿄 본부보다 넓은 것 같군 하고 생각했다. 작년 가을 어느 음악학교 건물을 구입해 개축한 뒤 지난 12월 13일에 간사이 본부의 낙성식을 거행했다. 이 자리에서 도다 조세이는 간사이 본부에 새롭게 안치한 오본존 앞에서 간사이의 미래에 흔들리지 않는 기반이 구축되었다고 선언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다. 여러분이 앞으로 오사카의 이 근거지를 지켜야 합니다. 참으로 고맙게 생각합니다. 진심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나는 그 어떤 부자에게도 아첨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지위가 높아도 고개를 숙이지 않습니다. 또 아첨할 수도 없습니다. 흔히 세간에서는 명성이나 재산으로 평가하지만 불법은 그렇지 않습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돈 따위는 자기가 쓸 만큼만 있으면 나머지는 필요 없는 것입니다. 돈이 있어도 쓸 데가 없습니다. 오늘도 어떤 사람에게 나는 돈을 원하지 않습니다. 또 법을 위해서라면 목숨도 필요 없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내가 진심으로 고개 숙여 존경하는 것은 광선 유포를 위해 진지하게 투쟁하는 여러분입니다. 도다는 한자리에 나란히 앉아있는 간사이의 학회원들에게 돈벌이는 잘 되었는가? 라는 식의 세간의 법에 휩쓸리지 말고 어디까지나 순일무이한 신심을 관철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럼으로써 공덕을 쌓을 수 있기 때문이다. 도다는 예리하고도 따뜻한 눈빛을 참석자들에게 보내며 이렇게 이야기를 끝냈다. 그러므로 오사카 여러분은 강성하게 신심에 면려해 공덕을 충분히 받으십시오. 병도 나으면 좋고 돈도 충분히 버십시오. 신심을 완수하여 행복한 사람이 되십시오. 그것이 나에 대한 감사의 인사라고 생각해 주십시오. 야마모토 신이치는 이날 열린 낙성식에 참석하지 못했다. 12월 13일 화요일 그는 도쿄에 있었다. 신이치는 학회 본부의 섭외부장이자 청년부 실장 그리고 분쿄 지부의 지부장 대리였다. 몇 개나 되는 중책을 짊어진 데다 이 무렵에는 파방법 때문에 M신문사를 상대로 까다로운 교섭을 혼자 도맡아 하고 있었다. 신이치는 간사이 본부가 된 이 건물을 지금 처음 보았다. 1952년 하계 지방지도 때 처음으로 오사카의 땅을 밟은 이래 지부총회나 청년부의 큰 회합이 열릴 때마다 도다 조세이와 함께 몇 번이고 방문했다. 그리고 1954년 9월부터 제5기 교학부원 후보의 강의 담당자가 된 뒤로는 매달 정기적으로 오사카를 오가며 신심한 지는 얼마 되지 않았지만 구도심 강한 오사카 학회원에게 교학과 신심의 세찬 물줄기를 열렬히 쏟아왔다. 그리고 지금 신이치는 앞으로 도전해야 할 1956년의 대투쟁을 가슴 가득 간직하고서 오사카를 방문했다. 신이치가 모든 심혈을 기울인 대투쟁이란 간사이의 광선유포 상승의 일대 거점을 구축하는 일이고 무너지지 않는 행복과 평화의 민중성을 세우는 일이었다. 그렇게 하려면 먼저 간사이의 중심인 오사카를 도쿄에 필적할 만한 강대한 조직으로 완성하는 일이 불가결했다. 하지만 당시 도쿄는 9만여 세대의 진용인데 비해 오사카는 3만여 세대에 불과했다. 그렇지만 그 일은 도다가 생애 서원으로 삼은 75만 세대 달성이라는
전국적인 구상을 완성시키기 위해서라도, 또 학회에 무너지지 않는 미래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완수해야 할 일대 목표였다. 야마모토 신이치는 간사이 본부 현관까지 마중 나온 간부 몇 명과 함께 회관을 한 바퀴 구석구석 돌기 시작했다. 증축에 증축을 거듭한 것 같은 건물로 복도가 좁고 천장이 낮았다. 그리고 작은 방이 의외로 많았다. 원래 음악학교 건물로 사용된 만큼 무대가 있는 강당과 50여 개의 교실로 이루어진 것을 크게 개축했기 때문이다. 1층에는 사무실과 60평 정도의 대강당, 관리인실과 차고 등이 있었다. 2층에는 작은 회의실이 6개 있는데 일반 면담이나 통감 사무 등의 방으로 사용했다. 그리고 그 외에 방이 몇 개 있었다. 3층은 불단이 있는 32평 정도의 소강당, 회장실, 그리고 응접실과 방 2개 등으로 개조했다. 이 외에 지하실도 있었다. 야마모토 신이치는 불단이 있는 3층 소강당까지 오자 오본존 앞에 단좌했다. 그리고 대기하고 있던 순회 간부 30명과 함께 근행을 시작했다. 긴박함 속에서도 조금도 무리하게 느껴지지 않는 풍부하고 낭낭한 음조가 차가운 소강당을 가득 채우고 순식간에 분위기를 상쾌하게 일변시켰다. 소리를 맞추어 함께 창제하는 간부들도 자기도 모르게 자세를 바르게 하고 신이치의 깊은 기원에 어느새 호흡을 맞추고 있었다. 이미 추위도 느껴지지 않았다. 창제에 들어갈 무렵에는 순수하면서도 깊고 강한 기원이 생생히 느껴졌다. 근행을 마친 신이치는 순간 오본존에서 그대로 가만히 눈을 떼지 않았다. 그리고 다음 순간 일동을 향해 돌아서더니 감격을 누를 길 없는 열렬한 어조로 말했다. 이 오본존님은 굉장한 오본존님입니다. 신이치는 다시 오본존을 바라보면서 한마디 한마디 끊어서 이야기했다. 대법 흥룡 소원 성취, 간사이에 대법이 흥룡하고 모든 소원이 성취된다고 확실히 써 있습니다. 굉장한 오본존입니다. 이로써 이번 간사이 투쟁은 승리했습니다. 쭉 늘어앉은 간부들은 신이치의 기백에 압도되어 오본존을 새삼스레 바라보았다. 앞에서 볼 때 오른쪽에 확실히 대법 흥룡 소원 성취라고 써 있었다. 그리고 왼쪽에는 수여지 창가학회 간사이 본부 안치 원주 도다 조세이라고 써 있었다. 이때 오사카 지부장 하루키 세이이치로는 문득 도쿄 시나노 마치의 학회 본부에 있는 오본존을 떠올렸다. 앞에서 볼 때 오른쪽에는 대법 홍통, 자절 광선 유포, 대원 성취, 왼쪽에는 창가학회 상주라고 써 있었다. 학회 본부에 상주하는 오본존은 미래에 걸친 광선유포 대원 성취를 나타냈다. 간사이 본부에 안치한 오본존은 간사이에서 니치렌 대성인 불법의 흥륜과 모든 소원의 성취를 나타냈다. 간사이 회원에게는 참으로 고마우신 오본존이다. 자, 오본존을 향해 순일무구하게 기원하자. 기원이다. 하루키는 그렇게 깨달았지만 그것이 곧바로 이번 간사이 투쟁의 승리로 이어진다고는 생각지 못했다. 그는 오사카 지부장으로서 오사카의 실정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다. 이대로 약진한다 해도 도쿄와 어깨를 나란히 할 만큼 광선유포의 기반을 만들기란 도저히 무리일 것이다. 이것으로 이번 간사이 투쟁은 승리했다는 야마모토 신이치의 말을 들었을 때 하루키 세이이치로를 비롯한 간사이의 수뇌 간부들은 강한 전류에 감전된 듯한 심정이었다. 모두가 마른 침을 삼키면서 신이치의 얼굴에 시선을 집중했다. 여러분, 안심하고 투쟁해 주십시오. 도다 회장을 대신해 제가 이번 투쟁을 지휘하겠습니다. 온화한 말이었지만 신이치의 얼굴 표정에 나타난 결연한 결의만큼은 눈부시기까지 했다.
야마모토 신이치가 오사카에 와서 근행한 직후 승리했다고 선언한 것은 이 순간의 단순한 착상에서 나온 그런 결의가 결코 아니었다. 이 한마디가 오늘 신이치의 입에서 나오기까지는 이미 작년 가을 이래 그야말로 그의 가슴속에서 다해온 남모르는 일념의 억겁의 실로가 있었다. 1956년 7월에는 제4회 참의원 선거가 예정되어 있었다. 창가학회 속에서 이 선거가 검토 과제로 된 때는 지난 4월 31일 통일지방선거가 대승리로 끝난 직후였다. 그 이후 참의원 선거에 학회가 어떻게 임하느냐에 대해 도다 조세이 스라에서 몇 번인가 검토를 거듭했지만 좀처럼 최종 결정이 나지 못했다. 전국구에 3명, 지방구에 2명을 후보자로 추천하고 지원하기로 내정했을 때는 10월 초순이었다. 도다는 이 중에서 오사카 지방구의 지원 활동 책임자로 야마모토 신이치를 지명했다. 후보자로는 하루키 세이이치로가 내정되었다. 하루키는 간사이에서 유명한 프로야구 선수로 활약하면서 창가학회 활동을 시작했다. 그리고 이윽고 신심에 전력 투구하여 간사이 광선유포의 기반을 구축했다. 그 하루키가 후보자로 내정된 일은 타당한 인선이라고 할 수 있었다. 하지만 하루키를 지원하는 학회 조직이 아직 취약했다. 아직 학회의 세대수가 약 3만이었으므로 선거의 승리를 도저히 바랄 수도 없었다. 당선 라인은 20만 표 이상이었다. 무모하다고밖에 할 수 없다. 전국구 3명에게는 각 10만 전후의 세대수를 할당할 수 있었다. 도쿄의 지방구도 9만이 넘는 학회원 세대가 도쿄도에 살고 있고 게다가 신심 경력이 긴 역전의 간부들이 모여 있었다. 오사카 지방구만 싸움을 하기도 전에 이미 심한 열세에 놓여 있었다. 3만 세대 정도 되는 간사이의 회원은 누구 할 것 없이 입회 경력이 짧았다. 게다가 간부 육성도 이제 겨우 시작된 터였다. 도다 조세이의 눈에는 당시 오사카의 냉엄한 실태가 또렷이 보였다. 그 사실을 알면서도 또한 굳이 추천을 단행하고 그 오사카의 지원 활동을 야마모토 신이치에게 의탁했다. 만약 야마모토 신이치라는 존재가 도다의 가슴속에서 세월과 함께 커지지 않았다면 도다는 이 지명을 입에 담을 수조차 없었으리라. 도다는 이 지원 활동의 지휘를 야마모토 신이치에게 꼭 맡기고 싶었다. 장중 보옥인 신이치에게 굳이 미래를 개척하는 고난의 길을 가게 하여 그 다기진 용자와 지용의 저력을 자신의 멸우를 위해 확인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도다는 광선유포라는 고원한 미래 전부를 야마모토 신이치라는 28살 청년에게 걸었다. 10년 가까운 세월 동안 야마모토 신이치가 도다의 속마음에 부응하지 않은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1950년부터 1951년까지 도다와 함께 겪은 고투와 고난이 극점에 달한 와중에서도 신이치는 온몸으로 부응했다. 그는 지금까지 무리난제라고 여겨지는 갖가지 요망 전부에 수많은 장애를 제거하는 천병이 되어 혈로를 열어왔다. 도다는 간사이에서 펼치는 투쟁을 기대했고 신이치는 그 기대에도 주저없이 곧바로 부응했다. 하지만 원대한 목표와 현실 사이에는 너무나도 현격한 차이가 있음을 깨닫지 않을 수 없었다. 신이치는 먼저 고뇌에 빠졌다. 입 밖에는 내지 않았지만 어떻게 투쟁해야 하느냐는 난문이 그를 밤낮 없이 계속 괴롭혔다. 신이치가 괴로운 사색 속에서 비명을 지르려 할 때 어서의 수많은 한 구절 한 구절이 그의 뇌리에 뭉게구름이 피어오르듯 떠올랐다. 그리고 그 어서 한 구절 한 구절은 투쟁의 핵심이 꼭 숫자에 있는 것은 아니다. 소수라도 굳은 단결이 있고 거기에 강성한 실력이 있으면 불가능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명확하고 예리하게 가르쳐 주었다. 니치렌 대성인의 불법이 진실이라면 말법 금시의 신도인 신이치에게도 그것이 증명되지 못할 까닭이 없다.
어떠한 병법보다도 법화경의 병법을 쓰실지어다 라고 있지 않은가. 신이치는 지금 자신이 의지해야 할 곳은 오본종과 어서밖에 없음을 마음속으로 깊이 이해했다. 도다가 바라는 바는 간사이에 반석 같은 상승의 조직을 만들고 광선유포의 일대 거점을 구축하는 일이라고 신이치는 깊이 느꼈다. 그는 스승의 구상을 실현하는 투쟁의 첫걸음을 내디디면서 승리에서부터 역산하기 시작했다. 목적을 성취하려면 무엇보다 신심을 근본으로 한 환희 넘치는 절복 홍교로서 광선유포를 향한 승리의 상승 조류를 만들어야 한다. 그 환희 가득한 실천을 위해서는 오본존에게 기원하는 신력을 분기시켜야 한다. 그렇게 하려면 입회 경력이 짧은 간사이의 학회원에게 먼저 니치렌 대성인의 불법이 얼마나 위대하고 진실한가라는 대확신을 넘치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 문증으로서, 이증으로서, 현증으로서 신심의 환이라는 소용돌이를 일으켜야 한다. 신이치는 다행히도 이 무렵 교학부원 후보를 가르치는 담당 강사였다. 그렇다. 먼저 교학으로 사랑스러운 간사이 동지를 격려하자. 신이치의 내리에는 그리운 간사이 동지들의 발심한 얼굴이 거듭거듭 떠올랐다. 말할 나위도 없이 그의 가을부터 시작한 신이치의 강의 한마디 한마디에는 강렬한 열정이 담겨 있었다. 야마모토 신이치가 일념 속에서 이러한 대강의 기본 방침을 격렬히 짜고 있던 10월 14일에 비오는 저녁, 하루키 세이이치로가 신이치의 집에 불쑥 찾아왔다. 하루키는 자기가 후보자로 내정되었음을 알고 당황했다. 왕년의 명투수도 오늘은 의기소침해 있는 듯이 보였다. 큰일이군요. 정말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하루키가 간사이 사투리로 말했다. 서로 금생의 사명을 자각하고 마음껏 도전합시다. 신이치는 하루키를 격려하듯 말했다. 하루키는 뻥끗도 하지 않았다. 신이치는 그런 하루키를 보면서 다시 이렇게 말했다. 어떤 투쟁이든 싸워보지 않으면 모르는 법입니다. 대간사이에 광선유포의 기반을 건설하는 이 투쟁은 나에게도 첫 출진입니다. 또 하루키 씨는 7월 선거에 출전하는데 하루키 씨에게도 이 선거는 첫 출진입니다. 이 출진은 동시에 운명적인 투쟁입니다. 간단한 일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선생님께서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까? 너무 충분해서 저는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하루키가 겨우 얼굴을 들고는 신이치를 보며 희미하게 웃었다. 신이치의 얼굴에도 웃음이 떠올랐다. 네로라 하는 강투수에게도 선거에서는 의외로 소심하군요. 야무지게 배짱을 내밀고 서로 힘껏 해봅시다. 이번만큼은 그 배짱이 서지 않는군요. 만두위라면 모르겠지만 아무래도 그것과 이것은 전혀 이야기가 다릅니다. 그래서 첫 출진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겁이 많아서는 불가능하니라 입니다. 하루키 씨, 마음을 정하십시오. 나머지는 오본전에게 전부 맡기고 끝까지 기원하면서 전진합시다. 참으로 그렇군요. 저는 선천적으로 겁쟁이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루키가 잠옷 심각하다는 듯 우는 소리를 했다. 그 말을 듣고 신이치가 웃으면서 말했다. 겁쟁이의 첫 출진인가? 어느 만화 같군요. 하루키도 머리를 긁적이면서 웃었다. 그리고 두 사람은 근행을 했다. 곧바로 기원이 시작되었다. 깊은 밤, 신이치는 하루키 세이이치로를 보내고는 어서를 펼쳤다. 그리고 언제까지고 생각에 잠겼다. 하루키 씨가 왜 주저하는지는 너무나도 잘 안다. 20만 표 이상이라고 하는 당선권에 비해 오사카 지방구의 회원 세대는 3만도 되지 않는다. 오사카 지방구는 누가 보더라도 지나치게 열세였다. 계산대로라면 하루키의 낙선은 불을 보듯 명백했다. 하지만 신이치의 흉중에는
단연코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결의가 불타올랐다. 신이치는 간사이에 광선유포의 일대 거점을 구축하는 일에서도 또 하루키가 이포보하는 오사카 지방구의 참의원 선거를 지원하는 일에서도 절대로 질 수 없었다. 그 이유는 명백했다. 첫째, 선생님의 구상 중 하나를 파탄나게 하는 일이 된다. 둘째, 자신이 광선유포의 본격적인 첫 출진에서 패하는 일이 된다. 그것은 사명 있는 생애의 좌절로 통하고 만다. 어떻게든 이기지 않으면 안 된다. 만약 이 투쟁을 승리의 영관으로 장식한다면 이 첫 출진의 일전을 근본으로 하여 미래의 이러한 투쟁을 승리로 통하게 하는 길을 열 수 있다. 결국 승리하는 길 외에는 길이 없다. 당시에는 알 수 없었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이 일전이야말로 사실은 신이치의 역량을 보여주는 실증이자 그의 생애를 결정짓는 일전이었다. 신이치는 아무리 노고를 거듭해도 아무리 고난에 부딪혀도 참고 견디면서 목적을 완수하겠노라고 일념을 굳게 정했다. 신이치는 오직 홀로였지만 일어섰다. 그로부터 10하루가 지난 10월 25일 저녁, 수호에 회합을 할 때였다. 도다조세이는 청년들 앞에서 이듬해 실시되는 참의원 선거에 참가학회가 추천하는 후보자 5명의 이름을 처음 발표했다. 하라야마 고이치 통감부장, 기호아라가스 지도부장, 세키 이사오 청년부장, 하루키 세이이치로 오사카지 부장, 그리고 문화부의 고문인 주조 슌조였다. 이 5명 가운데 귀족원 의원을 지낸 바 있는 주조를 제외하면 나머지는 정치 분야에 전혀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었다. 청년들은 5명의 이름을 갑자기 듣자 어라 하고 생각했다. 5명 모두 그들이 평소부터 친하게 지내는 가까운 선배들이다. 도다는 지금까지 수호회에서 광선유포의 장대한 미래를 몇 번이고 이야기했다. 그 중에는 정치 활동도 하나의 분야로서 포함된다고 시사한 바 있었다. 그리고 나라의 미래를 짊어질 새로운 정치가가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청년들은 그 시기가 이렇게까지 빨리 눈앞에 닥쳐오리라고는 생각조차 못했다. 지난번처럼 지방선거를 전국 각지에서 여러 번 되풀이하여 시의회, 도의회, 현의회의 의원을 먼저 배출한 다음 그 경험과 훈련을 거듭해 이윽고 국회의원을 내보내는 순서가 될 것이라고 믿어버렸다. 그런데 갑자기 국회의원 후보자 명단이 5명이나 발표되었다. 청년들은 도다의 구상이 의외로 빨리 실현되고 있음을 깨닫지 않을 수 없었다. 이제는 멍하니 있을 수 없다. 도다 선생님이 한번 말씀하신 일은 금방 현실이 되고 틀림없이 나타난다. 그런 시기가 된 것이리라. 저 친한 선배들이 내년에는 국회의원 배지를 가슴에 단다. 그리고 앞으로 2진, 3진으로 이어진다면 그것은 우리 청년 중에서 이어져야만 한다. 도다가 오랫동안 엄격하고 따뜻하게 훈도해온 의의가 이날 저녁만큼 선명하게 청년들의 가슴에 떠오른 적은 없었다. 그들은 자신도 모르게 몸을 떨었다. 도다가 한 말이 단순한 관념이나 예언이 아닌 얼마나 현실성 있는 말인지를 새삼 뼈저리게 느꼈다. 나는 오로지 여러분이 훌륭히 성장해 사회로 나아가기를 일일 천추와 같은 심정으로 가만히 기다리고 있다. 우리는 종교쟁이가 아니다. 이 세상에서 활약해야 할 사명의 분야에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 크게 마음껏 날갯짓하게 되어 있다. 그렇지 않으면 광선유포라고 할 수 없다. 지금은 그러기 위한 불도수행이고 인간혁명의 때이다. 자신의 명문 명리나 야심을 위해 활동하면 결코 안 된다. 신심은 어디까지나 순수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엄청난 마와 맞서 싸우는 강인한 생명은 육성되지 않는다. 이 점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또 핵심이기도 하다. 모두 이 점만큼은 영구히 잊지 말기 바란다. 도다는 모두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잠시 후 혼잣말처럼 말했다.
뭐, 지금은 몰라도 된다. 이윽고 여러분이 나아가야 할 궤도만큼은 내가 지금 확실히 개척해 둘 테니 안심하고 나를 따라오기 바란다. 야마모토 신이치는 10월, 11월, 12월의 분주함 속에서 잇따라 열리는 여러 행사에 온 힘을 다했다. 하지만 그의 마음에는 다가올 투쟁이 단 한순간도 사라진 적이 없었다. 사라진 적이 없었다는 것은 깊이 고뇌하고 있음을 뜻했다. 누구도 알아차리지 못했지만 도다마는 알고 있었다. 연말의 어느 날, 도다는 신이치를 위로하듯 뜬금없이 갑자기 한마디를 툭 건넸다. 신이치, 인생은 괴로워하지 않으면 안 된다. 괴로워해야 비로소 신심도 알 수 있다. 그래야만 위대한 사람이 되는 법이다. 네. 신이치는 짧게 대답했다. 현재 자신의 고뇌를 스승이 모두 알아주고 있다고 생각하자 신이치는 진심으로 감사한 마음이 들었다. 그리고 스승을 위해 존재하는 현재의 자신임을 깨닫고는 마음이 편안해졌다. 하지만 신이치는 일념의 실로에 지쳤으리라. 섣달 금부터 원단까지 구역질마저 자주 났다. 예년과 마찬가지로 본부에서 원단 근행을 끝내자 신이치는 도다 일행과 함께 총본산에 갔다. 쾌청한 하늘 아래 후지산을 우러러본 1월 2일, 야마모토 신이치가 오본준을 향해 간사이 투쟁을 깊이 기원했음은 말할 나위 없다. 창제를 하면서 신이치는 가라앉은 마음이 어느새 활기를 띠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언제부터인지 생각 하나가 호련히 떠올랐다. 그 생각은 마치 그의 마음속에서 요 몇 달 동안 남몰래 질문해온 의문에 대한 명쾌한 대답과도 같았다. 갑자기 법화경이란 장군학이니라 라는 성운이 떠올랐다. 아, 그것이구나. 그것이었구나. 오본전과 신심, 여기에 모든 것이 달려있다. 어떠한 시대, 어떠한 사태를 만나도 묘법과 지도자인 사람의 자격은 법화경의 병법을 장군학으로 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달려있다. 순간 어지러울 만큼 생각을 거듭했다. 그리고 창제가 끝났다. 첫 등산은 5일까지 계속되었지만 야마모토 신이치는 그날 오후 3시가 지나자 본산에서 하산길에 올랐다. 추운 겨울 날씨에 두 손 들었지만 마음은 따뜻하게 불타올랐다. 오후 7시 30분쯤 집에 도착했다. 좁지만 즐거운 집에서 신이치의 마음은 안온했다. 하지만 체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주거를 비롯해 생활의 설계를 어떻게든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3일 아침은 일어날 수가 없었다. 미열이 났기 때문이다. 회사는 휴무였으므로 정오까지 그대로 조용히 쉬었다. 친구 몇 명이 놀러 왔지만 신이치는 마음이 편치 않아 잠시 잡담을 나누고는 돌려보냈다. 친구들에게는 미안했지만 오로지 오사카의 일이 마음에 걸릴 따름이었다. 사색으로 또다시 괴로워졌다. 이때 일찍이 마음에 담아둔 한마디 말이 언뜻 되살아났다. 대담하라. 더욱 대담하라. 언제나 대담하라. 중대한 일에 임하는 선인의 잠언이다. 이 결의와 실천은 또한 묘법의 궁극이 아닌가. 신이치는 문득 이렇게 생각했다. 저녁이 다가오자 몸이 좀 가벼워졌다. 오늘 저녁의 신년회에서 신씨를 기다리고 있을 사랑하는 분쿄지부 간부들을 상상했다. 신이치는 즐거운 기운으로 집을 나섰다. 분쿄지부장 다오카의 집에는 밝고 환희에 찬 얼굴의 원기왕성한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하지만 신이치에게는 그들이 참으로 무사태평하게 느껴져 부러울 따름이었다. 피로는 아직 가시지 않았다. 오사카로 가야 하는 내일 아침을 생각하면서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왔다. 야마모토 신이치는 이렇게 설날의 사흘을 보내고는 1월 4일 오사카에 갔다. 신이치에게 이의 설날은 예년처럼 이른바 포부와 희망이 넘치는 설날이 아니었다.
그는 이미 시시각각으로 다가오는 대투쟁을 눈앞에 두고 싫더라도 긴박한 태세가 될 수밖에 없었다. 저녁에 오사카에 도착한 신이치는 간사이 본부에서 순회 간부와 근행을 한 뒤 곧바로 제7기 교학 부원 후보 강의를 했다. 1층 대강당은 수많은 후보생으로 가득했다. 10하루 뒤에 열리는 임용시험을 앞두고 난해한 당체의 초의 마지막 강의를 이해하고자 마음을 가다듬고 있었다. 신이치는 말미에 문논이 말법 금시에 그 누가 당체 연화를 증득하였느냐부터 행을 따라 종행으로 강의했다. 니치렌 대성인의 일문인 우리만이 당체 연화를 증득해 성불할 수 있다고 결론을 내리고 동시에 그 행복의 경애를 차근차근 이야기했다. 그리고 그러려면 대성인의 금언을 믿고 남묘호랭개교라고 부르는 실천에 모든 것이 달렸다고 말하고 강의를 마쳤다. 질문에 들어가자 곧바로 여러 명이 활발하게 손을 들었다. 이 당체의 초는 참으로 어려운 어서인 듯합니다. 510조 끝부분에 천태대사의 지관에 가로되 무명치옥은 본래 이는 법성인데 치미인 고로 법성이 변하면 무명이 됨이라 라고 있는데 도대체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신이치가 고개를 끄덕이면서 빙긋 웃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다. 당체의 초등을 배독하면 우리가 얼마나 머리가 나쁜지 잘 알 수 있습니다. 아까 강의한 부분에 대성인님의 불법을 좀처럼 알 수 없는 까닭은 그릇된 가르침을 믿거나 정법을 비방했기 때문에 당체 연애를 좀처럼 증득할 수 없다고 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서로 머리가 나쁘게 태어난 원인도 또한 근본은 과거세에 저지른 방법에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정법을 신봉하면 금방 머리가 좋아질 리도 없습니다. 진지하게 행악의 이도에 힘쓰는 동안 어느새 어서를 읽어도 단박에 알 수 있게 됩니다. 지금 우리는 그 도중에서 우물쭈물하고 있습니다.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행악에 힘쓰면 어서를 시원스럽게 이해하는 머리가 될 때가 반드시 옵니다. 지금 설명을 듣고 금방 이해한 듯해도 아직 무명치옥이 남아있으므로 정말로 알았다고는 할 수 없을지 모릅니다만 어쨌든 미숙하지만 이해하는 부분을 설명하겠습니다. 당신은 무명치옥은 본래 이는 법성인데에서 막혔을 것입니다. 서로 어리석었으므로 언제나 헤매고 있다고 하면서도 사실 이것도 법성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부분을 이상하다고 생각하겠지요? 네,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질문한 사람이 정직하게 대답하자 후보생들은 와하고 웃었다. 신이치는 폭소가 가라앉기를 기다렸다. 이 글은 천태의 마하지관에 나오는 구절인데 이 글 바로 다음에는 기는 이는 법성의 기, 멸은 이는 법성의 멸이라는 유명한 글이 있습니다. 법성은 법의 본성이란 뜻으로 모든 현상이 일어나는 것도 멸하는 것도 모두 묘법의 작용이라는 것임을 설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맞춰 말하자면 법성은 일념의 생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념의 변화에 따라 우리는 미혹의 경애에 빠지기도 하고 깨달음의 경애에 서기도 합니다. 그리고 무명치옥을 알기 쉽게 말하면 미혹이라는 뜻으로 구계의 생명입니다. 그 구계의 생명도 본래 이는 법성인데 라고 나옵니다. 구계의 생명도 끝까지 따져보면 묘법이고 역시 일념에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신이치의 설명이 계속 이어졌다. 교학부원 후보생의 가슴속에는 뭐라 말할 수 없는 따뜻함과 감탄의 심정이 복받쳤다. 그러면 우리 생명, 다시 말해 법성이 어떻게 무명치욕되느냐 하면 악연에 미혹되기 때문입니다. 생명은 연에 따라 변화합니다. 생명은 10개를 갖추고 있으므로 방법 등의 악연을 만나면 지옥, 악귀, 축생이라는 사막도에 빠지고 맙니다. 반대로 선연, 요컨대 어본전과 연을 맺으면 불계를 나타내고 행복해집니다. 이 양쪽 생명의 작용을 염정의 이법이라고 합니다. 염법은 생명이 악연에 물드는 것이고 정법은 선연을 만나서 생명이
정화되는 자격입니다. 범부의 생명은 약함과 어리석음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 약함과 어리석음이 치미입니다. 치미로 뒤덮인 생명이므로 악연을 만나면 염정의 입법 중에 염법이 작용하고 법성은 아무리 해도 무명이 되고 맙니다. 대성이는 그 이치를 아셨기 때문에 말법에 사는 우리에게 오본전을 남기셨습니다. 이 오본전을 배려함으로써 염법이 작용하기 쉬운 생명을 정법이 확실하게 작용하는 생명으로 바꿀 수 있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본전은 극선의 연입니다. 이 오본전을 배려함으로써 절대적 행복 경위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심은 인생에서 반드시 필요합니다. 신심에 힘쓰면 정법이 작용해 머리도 좋아지고 하는 일이 모두 순조롭게 되며 행복의 궤도를 자연히 타게 되는 법입니다. 간단하지만 이 정도면 괜찮겠습니까? 나머지는 스스로 잘 사색해서 자기 것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이 뒤에도 질문이 계속 이어졌다. 교학부원 후보생들은 야마모토 신이치를 놓아주지 않았다. 하지만 3층 소강당에서는 남녀 청년부의 반장 지도회가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래서 질문을 중지하기로 했다. 신이치는 낙담하는 후보생들의 얼굴을 보자 임용시험 전날인 14일 저녁에 질문회를 다시 하자고 약속했다. 청년부 남녀 반장이라고 해도 입회 1년도 되지 않은 청년들이 대부분이었다. 신이치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빛을 비추듯 그들의 신심을 방해하는 여러 가지 경애에 대해 지도하기 시작했다. 그 중에는 그들에게 공통된 문제도 많았지만 아주 개별적이고 특수한 어려운 문제도 있었다. 신이치는 그들의 처지가 되어 생각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남김없이 소생시키고 말겠다는 기백으로 온 힘을 쥐어짜내면서 심혈을 기울여 지도를 계속했다. 이런 지도는 나중에 깊은 피로를 남기는 법이다. 진검승부의 지도라 해도 좋았다. 진지함 속에서만 진실한 싹이 돋아난다는 사실을 신이치는 잘 알고 있었다. 신이치는 그 뒤 무너지듯 드러누웠다. 신이치가 간사의 회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친절하고도 자상하게 지도하겠다는 뜻을 세운 것은 그것이 모든 투쟁의 핵심이기 때문이었다. 지극히 어려운 목적을 달성하려면 먼저 환희에 넘치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주체적인 활동이 불가결한 조건이 된다. 이 조건을 갖추려면 간사이의 모든 회원이 신심으로 총궐기하지 않으면 도저히 달성할 수가 없다. 총궐기하게 하려면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심 향상에 먼저 온 힘을 쏟아야 했다. 신이치는 시간이 허용하는 한, 몸을 움직일 수 있는 한 회원 한 사람이라도 더 만나 그들이 안고 있는 어려움을 듣고 그들을 알고 그들이 용기 있는 신심을 해나가도록 온 힘을 다해 도와주자고 마음에 정했다. 신이치는 솔선해서 모범을 보였다. 그리고 환희 넘치는 활동을 감행하고자 몸으로 부딪혔다. 이튿날 1월 5일은 하루 종일 개인 지도를 했다. 간사이 본부를 찾아온 회원이 누구든지 간에 간부나 일반 회원의 구별 없이 이번 투쟁에 한 사람의 낙오자도 생기지 않기를 바라며 온갖 정성을 다해 격려하고 심혈을 기울였다. 이날의 이 작업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굉장한 기백으로 계속되었다. 마키구치 회장 일의 지도의 전통은 어디까지나 1대1 대화라고 할 수 있는 정신을 개척하는 개인 지도에 있었다. 이날 신이치가 한 지도의 경우도 여러 분야의 문제에 걸쳐 있었다. 현대의학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병고, 또는 노력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경제고, 또 도덕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부부나 부모 자식 간의 문제. 그들의 고뇌는 저마다 매우 심각했다. 이런 문제들이 일개 청년인 야마모토 신이치에게 부딪혀왔다. 그들은 이런 괴로움이 해결된다는 말을 듣고 입회했지만 그렇게 간단히 되지 않는 것도 있었다. 당연한 일이지만 공연히 해결을 서두르다가 결국에는 불법에 불신을 품기 시작한 사람도 많았다. 신이치는 이런 문제들을 온몸으로 받아들였다. 그는
모든 고뇌가 그 근본의 숙명적인 문제가 내재되어 있음을 먼저 자각시켰다. 그리고 3세에 걸치는 불법의 생명관에 비추어 그 근본적인 해결이야말로 꼭 필요하고 거기에 니치렌 대성인의 불법이 존재하는 이유가 있다는 사실을 확신으로써 호소했다. 또 그것을 증명하고자 여러 가지 체험을 들려주었다. 시니치는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신력을 분기시키는 데 주안점을 두었다. 그러자 사람들의 표정이 순식간에 바뀌고 따스한 안도의 기쁨을 가슴에 안고 가는 모습이 많았다. 그들은 마치 자기 일처럼 이렇게까지 정성을 다해 상담해주는 야마모토 시니치라는 청년 간부의 존재에 놀라면서 돌아갔다. 잠깐 쉬는 동안에 저녁을 먹고 나자 지구부장회 예정 시간이 임박해왔다. 간사이 일대의 최고 간부가 모이는 회합이다. 낮에 열린 면접 지도의 피로 때문에 누워있던 시니치는 정각이 되자 채찍질하듯 일어나 3층 소강당으로 갔다. 안녕하십니까? 시니치는 일부러 간사이 사투리로 친근하게 말을 건넸다. 일제히 간사이 특유의 억양으로 응답했다. 여러분, 오랜만입니다. 건강하십니까? 네. 이구동성으로 나온 대답은 이미 지도를 바라는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듯 했다. 과연 간부회였다. 머리를 숙이고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다. 야마모토 신치에게 집중된 모든 시선은 시작되어야 할 투쟁의 초점을 찾는 듯이 느껴졌다. 신이치는 좋다 하고 마음속으로 외치고는 혼신의 힘을 끌어올렸다. 저는 어제부터 이곳에 안치된 어본조님께 기원하고 있습니다. 굉장한 어본조입니다. 간사이의 대법이 흑융하고 바야흐로 소원이 성취된다는 것을 나타내십니다. 어떤 소원이라도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신 이상 나머지는 우리가 얼마만큼 기원하느냐, 얼마만큼 행동이 뒤따르냐의 결론이 달려있는 셈입니다. 단지 그것뿐입니다. 그것만 있으면 됩니다. 이 어본전을 수지한 친애하는 간사이 여러분, 이곳에서 서로 커다란 소원을 세우지 않겠습니까? 세찬 박수와 더불어 우렁찬 환성이 와하고 터졌다. 시니치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기백은 그들의 가슴을 강타했다. 시니치는 그 소원이란 간사이의 모범적인 광선유포의 성을 구축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입정 안국을 위해 7월에 예정된 오사카 지방구의 참의원 선거에도 승리하자고 강력히 호소했다. 시니치는 여러분은 최고 간부이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라고 서론을 말한 다음 현재의 간사이 조직을 도쿄에 지지 않는 강인한 조직으로 만드는 일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작업인지를 말했다. 또 선거에서 승리를 거두는 일도 어렵기 그지없음을 구체적으로 말했다. 진실을 이야기하는 것이 사람들의 결의에 진실한 도약대가 되리라는 점을 시니치는 알고 있었다. 어쨌든 쉽지 않은 현황을 말하자 간부들은 금세 실망하는 기색을 떠올렸다. 그들은 이런 상태로는 투쟁할 수 없다. 승리의 대원은 도저히 실현할 수 없다. 이렇게 곧바로 깨달았다. 이 순간 시니치의 치열한 투쟁이 개시되었다. 누구라도 이 상태로는 도저히 승리할 수 없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겠지요. 하지만 우리는 훌륭한 어본전을 수지하고 있습니다. 세간 사람들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단정하는 일을 가능케 하는 힘이 어본전님에게는 있습니다. 그저 체념하고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묘법의 힘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모든 것을 가능케 하는 사람은 그 묘법의 힘을 이끌어낼 수 있는 사람입니다. 니치렌 대성이님은 이것을 정확하게 어서에 쓰셨습니다. 가책 방법 멸죄초 끝부분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어떠한 세상의 혼란에도 여러분은 법화경, 심나찰이여 도십사하고 젖은 나무에서 불을 내고 마른 흙에서 물을 얻으려 하듯 강성하게 말하느니라. 이 글은
사도에 계셨던 대성이님이 시조 긴고에게 보내신 편지에 있는 한 구절입니다. 당시 가마쿠라에서 탄압을 받고 있던 제자들의 신상을 염려해 사도 유재가 한창인 가운데 제천선신들이여 어떻게 해서든지 나의 제자들을 지켜라 라고 멀리서 기원하시는 깊고 위대한 자비심을 엿볼 수 있습니다. 혹독한 난세에서 사도에 계신 대성이는 안타깝게도 제자들을 지키실 수 없었습니다.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대성이님의 기원은 축축하게 젖은 나무를 비벼서라도 반드시 불을 붙이고야 말겠다. 또 바싹 마른 사막과 같은 대지에서 물이 솟아나도록 하겠다. 이처럼 나는 강성하게 기원하고 있다. 이렇게 쓰셨습니다. 오본존에 대한 기원이란 중대한 때에는 이와 같이 해야 한다고 밝히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놓인 처지나 합리적인 생각에 익숙해진 두뇌로는 불가능하다고 여길 것입니다. 하지만 오본존은 무량한 힘을 지니고 있다는 사실을 니치렌 대성인은 명확하게 가르치셨습니다. 이것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는 우리의 문제입니다. 대성인의 정통파 제자로서 투쟁하는 이상 먼저 강성한 기원으로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실천을 용감하게 감행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시인치는 이어서 우주의 편만하는 대법, 묘법의 근본의 나무 속의 꽃, 돌 속의 불이라는 비유를 통해 말하기 시작했다. 지금 겨울에 벚나무를 아무리 살펴보아도 꽃이 숨어 있다고는 도저히 생각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봄이 돌아오면 저렇게 화려하게 꽃을 활짝 피웁니다. 또 아무리 돌멩이를 살펴보기도 하고 부수거나 해도 불이 숨어 있다고는 생각되지 않지만 부싯돌을 치면 불이 나오지 않습니까? 묘법의 역용도 이와 같습니다. 시니치는 힘주어 말했다. 우리 인생을 생각해 보더라도 알 수 있습니다. 금세에서는 도저히 행복해질 수 없다고 굳게 믿던 사람이 이 신앙에 철저히 힘쓰는 동안 어느새 자유롭고 행복한 경애가 되어 있는 놀라운 사실을 우리는 이곳저곳에서 보았습니다. 강성한 기원과 그 실천으로서 우리는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생활을 실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묘법이라 하고 신심이라고 말합니다. 이 점을 알아주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번 투쟁도 간사이의 회원 한 사람 한 사람이 강성히 기원하는 신심으로 시작해야 합니다. 모두의 기원이 모여 오본전에게 향할 때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길이 활짝 열리는 것은 당연합니다. 이 굉장한 본존님을 수지하면서도 오본전의 힘을 모른 채 만약 이번 투쟁에서 패배한다면 저는 간사이 여러분이 불쌍해서 견딜 수 없습니다. 저는 오본존님께 단단히 기원했습니다. 어떻게든 승리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진심으로 기원했습니다. 야마모토 시니치의 절절한 지도가 여기까지 이르자 그의 이야기는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의 가슴 속에 사무치게 와닿았다. 신뢰는 소리 하나 없이 고요했다. 그들의 가슴 속에는 무엇인가가 무너지고 새로운 무엇인가가 빠르게 싹트고 있었다. 바로 그 새로운 무엇인가가 간사이 최고 간부들의 일념을 시시각각 변화시키고 있었다. 말하자면 야마모토 시니치라는 청년이 돌리는 100만 마력의 모터가 윙윙 소리를 내며 회전하기 시작하고 그 모터의 기어를 맞물리게 한 것이다. 이로써 시니치라는 동력은 그대로 간부 한 사람 한 사람의 회전을 재촉하고 싫더라도 같은 속도와 힘으로 회전하기 시작했다. 거기에 다시 작은 기어가 맞물리면서 동력은 약해지지 않고 그대로 끝까지 퍼지고 전체가 하나의 생물체처럼 경쾌하게 회전하기 이르렀다. 야마모토 시니치가 억겁의 실로를 다한 기원의 일념은 이날 저녁 간사이 간부의 일념을 일변시키기에 충분했다. 아무쪼록 여러분을 신뢰하고 있는 회원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해주십시오. 말법에서 적어도 어본존을 수지하고 창제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이 누구든 니치렌다 성인의 존귀한 자식입니다. 절대로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아무쪼록 회원 한 사람 한 사람을 직접 만나 자주 이야기를 들어주고 신심으로써 지금의 괴로움이 깊은 경애에서
반드시 벗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진심을 다해 간절히 이야기해 주십시오. 어쨌든 자신도 신심으로 분발하고 남에게도 신심을 분발시키는 일이 일체의 핵심이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낮에 수십 명을 만나 뵙고 있는 힘껏 지도했습니다. 지금 간사의 회원은 지도를 원하고 있다고 해도 좋을 것입니다. 투쟁하는 기반이라 해도, 학회라 해도, 광선유포라 해도 한 사람 한 사람의 회원이 모든 것의 원점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마른 흙이 물을 흡수하듯 진지하게 들으셨습니다. 먼저 여러분도 제가 한 일을 간사이라는 넓은 광야에서 똑같이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떤 승리도 있을 수 없습니다. 초조하게 생각할 필요는 결코 없습니다. 오는 7월의 투쟁에 관해서 이야기할 필요는 조금도 없습니다. 여러분은 간사이의 지도자로서 한 사람의 회원도 빠뜨리지 말고 친절하게 지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신이치의 이야기는 계속해서 이어졌다. 그리고 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가까운 시일 내에 교학부 임용시험이 있지만 후보생들이 공부하여 모두 합격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십시오. 배려하는 그 자세가 훌륭한 신심 지도이기 때문입니다. 그 뒷일은 모두 제 가슴속에 있습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한다고 해도 기상천외한 수단이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착오 없는 착실한 실천을 쌓아가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어쨌든 방심 없는 지속적인 실천이 중요합니다. 기원을 담아 이 실천을 오로지 관철해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을 진심으로 존경하고 신뢰합니다. 건방지게 들릴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간사이 사람들이 매우 좋습니다. 그리고 간사이 사람들이 매우 사랑스럽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번 투쟁을 성취하지 못한다면 순수한 간사이 동지들의 비탄이 얼마나 클 것인가. 그 점을 생각하면 제 가슴은 찢어지는 듯한 심정으로 사로잡히고 맙니다. 하지만 반드시 승리하겠다. 이 결의는 절대로 변함이 없습니다. 오로지 여러분을 위해 승리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앞으로는 무리라고 생각되는 부탁을 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은 여러분도 저도 모두 슬픔을 맛보지 않기 위해서라는 점을 알아주기 바랍니다. 자유자재로 알기 쉽게 차근차근 이야기하는 야마모토 신이치의 지도에 최고 간부들은 진심으로 수긍하면서 깊이 이해했다. 그들은 자신들이 이와 같은 엄하고도 따뜻한 본격적인 지도를 진심으로 바라고 있었음을 깨달았다. 하지만 이때 이미 100만 마력짜리 모터에 자신들의 기어가 무의식 중에 맞물리게 되었음을 아직은 깨닫지 못했다. 그들의 기어는 아직 회전이 시작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야마모토 신이치는 이마에 땀을 닦았다. 실내는 겨울밤 기운으로 추웠지만 그들도 모두 땀을 흘리고 있었다. 듣고 있는 간부의 눈은 신이치를 구도하며 움직이지 않았다. 신이치는 반응을 느끼고는 기뻐했다. 손목시계를 힐끗 본 신이치는 아직 시간이 있음을 확인했다. 먼저 투쟁은 간사이 전체의 강성한 기원에서 시작되는 셈입니다. 이것이 제1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그저 창제하고 기원에 기원을 거듭하면 되느냐고 하면 기원만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제2의 핵심은 최고의 작전, 최고의 행동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승리의 기회를 절대로 잡을 수 없습니다. 제1의 핵심만으로도 안 되고 제2의 핵심만으로도 안 됩니다. 이 두 가지 핵심이 조화를 이룰 때 불가능도 가능케 하고 승리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이 조화를 이루게 하는 것은 무엇이냐고 하면 그것은 바로 신심입니다. 그러므로 신심이 근본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7월에는 참의원 선거도 있습니다. 그런데 최고의 작전과 최고의 행동이라고 하면 금방 세간의 통례에 따른 선거 작전을 생각하고 흉내를 내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당치도 않은 착각입니다. 니치렌 대성인은 시조 긴고를 훈계하신 편지에 어떠한 병법보다도 법화경의 병법을 쓰실지어다 라고 쓰셨습니다. 이 말씀은 그 어떤 활동에서도 그 어떤 작전이나
행동보다도 법화경의 병법, 요컨대 신심에서 나온 작전, 행동을 사용하는 길 외에는 방법이 없다. 이것이 최고의 작전이고 최고의 행동이 된다는 뜻입니다. 우왕좌왕할 필요는 더더욱 없습니다. 신인치는 거듭 이어서 말했다. 시시각각 변화하는 정세의 추이를 누구보다도 민감하게 포착하고 적확하게 행동하는 지혜는 신심에서 나옵니다. 저는 바로 얼마 전 장군학의 진수가 법화경에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이 두 가지 핵심을 조화롭게 해가며 법화경에 써 있는 대로 제여 원적, 개실 최멸이 됩니다. 모든 원적은 모조리 붕괴하고 멸망한다는 의미입니다. 어쨌든 무적의 작전과 행동이지 않으면 안 됩니다. 또한 참의원 선거의 지원 활동을 할 때에는 법률을 위배하는 그런 행동을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런 행동은 미혹입니다. 저는 절대로 위법 행위를 용납하지 않는다는 점을 모든 분께 전해 주십시오. 우리는 당당하고 공명정대한 작전과 행동을 전개해야 합니다. 알겠습니까? 네, 잘 알겠습니다. 사람들은 크게 고개를 끄덕이면서 일제히 대답했다. 각자는 가슴속으로 좋다, 해보자 하고 힘차게 결의했음에 틀림없다. 신치는 또 손목시계를 힐끔 보았다. 아직 시간이 있었다. 그는 딱딱한 분위기를 녹이듯 갑자기 구로다부시를 노래하자고 제안했다. 그리고 일동이 노래하기 시작하자 신이치는 노래에 맞추어 멋지게 춤추기 시작했다. 한 차례 춤을 끝내고 신이치는 사람들을 재촉했다. 자, 힘차게 춤추지 않겠습니까? 간사이의 첫 출진입니다. 자, 누가 춤추겠습니까? 기분이 좋아진 한 남자가 춤추기 시작했다. 하지만 노래와 춤이 박자와 맞지 않고 손놀림이 너무 우스꽝스러워서 사람들이 와하고 폭소를 터뜨렸다. 신이치는 웃으면서 다음 사람을 재촉했다. 이번 남자는 노래를 무시한 채 춤에만 신경을 썼다. 그래서 꼭두각시 같은 어색한 춤이 되고 말았다. 그 우스꽝스러움에 또다시 폭소가 일었다. 그 뒤에 한 사람, 두 사람이 일어나 춤출 때마다 사람들은 배꼽을 잡고 웃었다. 신이치는 또 시계를 힐끔 보고는 다시 춤을 추었다. 정과 동의 미묘함은 멋진 조화를 이루며 풍부한 표정을 나타냈다. 이번 투쟁은 이렇게 춤을 추면서 싸웁시다. 즐겁게 전진합시다. 그리고 승리의 그날에는 또 구로다부시를 춤추며 축하합시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마지막까지 간사이 사람들과 고락을 함께하려는 야마모토 신이치라는 젊은 무사의 마음을 모두는 아플 만큼 알 수 있었다. 시간이 임박해왔다. 그러면 여러분, 저는 오늘 저녁에 도쿄로 돌아가야 합니다. 만나 뵙지 못한 간사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안부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간사이의 회원 한 사람 한 사람을 아무쪼록 소중히 하고 친절히 지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가까운 시일 내에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신치는 깊이 고개를 숙이면서 열정과 자애의 여정을 남긴 채 이별을 고했다. 오사카역 플랫폼으로 급히 뛰어가자 밤 10시에 출발하는 야간 열차 개코의 출발을 알리는 벨이 요란하게 울렸다. 신이치는 열차에 몸을 실었다. 야간 열차는 어딘지 모르게 쓸쓸한 법이다. 차내 한쪽 구석에서 야마모토 신이치는 1월 4일과 5일에 걸쳐 간사이에서 있었던 일들을 되새기면서 먼저 행동의 실마리를 예정대로 마친 것에 만족했다. 그의 머리는 뜨거웠다. 열차 안의 사람들은 이야기를 하거나 혹은 독서를 했다. 또 벌써 잠든 사람도 있었다. 신이치 옆에 앉은 사람은 술에 조금 취한 듯 기분 좋게 잠들어 있었다. 신이치는 코 고는 소리가 귀에 거슬려 잠을 이룰 수 없었다. 그는 가방에서 우편 엽서를 꺼내자 마음에 걸리는 간부를 떠올리면서 격려의 펜을 달렸다.
열차의 흔들림에 맞추어 끊임없이 들려오는 소리는 일정한 리듬을 유지하면서 어둠 속에 울렸다. 그리고 시니치를 싣고서 도쿄를 향했다. 6일 오전 11시에는 다이토 상공의 전체 회의가 있다. 그때 도다 조세이를 만날 수 있었다. 시인치는 3일간 볼 수 없었던 도다의 모습을 어두운 차창 유리에 비치는 자기 모습과 겹치면서 쫓고 있었다. 1956년 야마모토 시니치는 간사이에서 역사적인 투쟁을 이렇게 시작했다. 하지만 그에게는 역사적이라는 자각이 전혀 없었다. 또 일념의 억겁의 실로를 다한다고도 생각하지 않았다. 시니치는 홀로 누구보다도 깊이 생각하고 누구보다도 고민했다. 그리고 누구보다도 승리를 결의했다. 그러므로 밤낮 없이 오로지 정진을 거듭했다. 요컨대 용출품의 밤낮으로 항상 정진하여 불도를 구하고자의 경문처럼 지용의 전사로서 실천을 관철할 따름이었다.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거듭한 사색과 실천은 오사카에 가기 전부터 몇 개월이나 계속되었다. 니치렌 대성인은 용출품에 나오는 이 경문을 어이구전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 문은 일념의 억겁의 실로를 다하면 본래 무작의 삼신이 염념에 일어나느니라. 소위 남묘호랭개교는 정진행이니라. 지금 시니치는 일념 속에서 무의식 중에 계속 억겁의 실로를 다하고 있었다. 그리고 실로를 다한 신심 위에 존귀한 불지가 어느덧 그의 두뇌에 깃들고 있었다고 해도 좋았다. 1956년에 간사이에서 펼친 전대미문의 투쟁에서 이후 시니치가 손썼던 하나하나가 불가사의하게도 조금의 착오도 없이 불가능을 가능으로 나타낸 일은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다. 1월 4일과 5일 초반의 시작부터 수여 진녀의 진은 눈부시게 빛나고 그 이후로는 덮쳐오는 온갖 고난을 방심없는 정진으로 차례로 물리쳤다. 도다 조세이는 오사카를 무대로 하여 필시 후세까지도 타의 추종을 불허할 만큼 야마모토 시니치의 역량이 전대미문의 화려한 전개를 하게 되리라고 남몰래 기대했다. 시니치는 그 기대에 부응하는 첫걸음을 내디뎠다. 1955년 간사이 두 개 지부의 절복수는 전국에서도 보기 드문 발전을 보였다. 이 한 해 동안에 오사카 지부와 사카이 지부 모두 3배 정도의 성장률을 기록했다. 아침 해가 떠오르듯 간사이의 대법의 빛이 확대되었다. 1955년 11월 현재 오사카 지부는 약 45,600세대, 사카이 지부는 약 8,500세대의 진용을 갖추었다. 이 숫자는 긴키 지방의 각 현을 비롯해 주고쿠와 시코쿠의 세대수도 포함한 것으로 두 개 지부를 합쳐서 42개 지구, 343개 반이라는 조직을 가진 당시 창가학회 지방 거점 가운데 최대 규모의 포진이었다. 하지만 이 방대한 조직도 오사카부 내의 세대수를 보면 3만 세대를 넘는 것이 고작이었다. 오사카도 회원이 격증하면서 조직이 잇따라 커지고 반장과 조장이 많이 임명되었다. 하지만 그들은 유폐 경력이 겨우 1에서 2년에 불과했다. 그 지도력과 통솔력을 보자면 참으로 우려해야 할 문제가 산적해 있었다. 이대로 계속 격증한다면 오합지중이 될 위험도 충분히 내포하고 있었다. 도다주세이가 이 심각한 실태를 그냥 지나칠 리 없었다. 인재 부족은 인재의 급속한 육성을 요구했다. 지역의 특성상 현실적으로 세법에 좌우되기 쉬운 간사이에는 어떻게 해서든지 정통의 신심을 깊이 새겨놓지 않으면 안 되었다. 게다가 그 일을 단시일 내에 해내려면 입회한 지 얼마 안 되는 수많은 회원과 도다가 직접 접촉하여 신심의 근본부터 육성하는 일이 급선무였다. 쇠가 녹슬듯
이상한 습성이 붙어버리면 그때는 이미 늦다. 쇠는 달궜을 때 두드려야 한다. 그래서 도다는 지난해 말에 개최한 간사이 본부 낙성식 때 내년부터 한 달에 2번 간사이를 방문해 도쿄와 마찬가지로 1급 강의인 방편품, 수량품 강의와 일반 강의인 어서 강의를 실시한다고 간사이의 순회 간부들에게 발표했다. 도다는 간사이의 미래를 위해 도쿄와 같은 비중으로 힘을 기울였다. 거기에는 동시에 간사이의 활동 지휘를 맡긴 야마모토 신이치에 대한 도다의 깊은 배려가 숨어 있었다. 도다는 한 달의 엿새를 할애해 오사카에서 직접 지도하게 되었다. 1월 16일과 17일이 1급 강의와 일반 강의를 하는 첫 번째 날로 예정되었다. 신이치는 1월 14일 토요일 오사카에 갔다. 그날 저녁 교학부원 후보들을 위해서 총괄적인 질문회를 약속했기 때문이다. 간사이 본부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저녁이 되었다. 곧바로 질문회를 열었다. 이튿날 15일에 실시되는 임용시험을 앞두고 열린 질문회는 활발하고 진지했지만 그만큼 신이치에게는 깊은 피로를 몰고 왔다. 질문이 쉴 새 없이 이어졌고 모두 끝난 때는 밤도 무척 깊었다. 신이치가 근행을 하고 쉬려 할 때 왼쪽 손이 신경통처럼 아팠다. 처음 있는 일이었다. 심한 추위 때문일까 아니면 피로 때문일까? 신이치는 통증을 참으며 누웠지만 좀처럼 잠이 오지 않았다. 아침이 되자 신경통은 몸을 따뜻하게 해야 한다고 누가 말하기에 신이치는 아침 목욕을 했다. 목욕을 하자 통증이 조금 가라앉았다. 이날은 임용시험 제1차 시험이 있었다. 오후 1시가 지나자 오사카 시내의 시험 장소에서 시험이 시작되었다. 간사이 일대에 모인 응시자가 423명에 달했다. 3시간 동안 진지하게 시험을 치르는 응시자들을 보고 야마모토 신이치는 신심을 향한 구도의 정신이 간사이에도 깊이 뿌리를 내리기 시작했음을 알고 몹시 감동했다. 심원한 불법에 몰두하는 장엄하기까지 한 서민의 존귀한 모습에 감동했다. 그와 동시에 강사로서 신이치의 강의가 좋고 나쁨을 지금 시험받고 있다고 생각하니 무거운 책임감을 느꼈다. 신이치는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은 사람이 합격하기를 기원했다. 오후 4시가 지나자 시험이 끝났다. 간사이 본부에 돌아온 신이치는 서기회라는 각 지구 통감부원에 회합이 열리고 있음을 알았다.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은 회원을 만나 격려하기를 원하던 신이치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회합에 모습을 나타냈다. 모인 사람들은 대부분 야마모토 신이치와는 첫 대면이었다. 신이치는 통감부의 업무가 매우 수수하고 번잡한 데다 신경을 소모시키는 일이지만 그에 비해 남들이 잘 알아주지 않는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다. 그는 서기회에 모인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 개별적으로 간담하면서 통감부 업무의 중요성을 호소했다. 이처럼 남이 몰라주는 일이야말로 참으로 음덕을 쌓는 일입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광선 유포에 중추가 되는 업무임은 틀림없습니다. 음덕은 반드시 양보로 나타납니다. 그렇지 않으면 불법이 아닙니다. 명의 조람을 확신하고 몸을 돌보면서 분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서기회 회원들의 얼굴이 붉게 상기되고 사명감에 빛났다. 젊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노고를 얼마나 많이 한 사람인가 하고 생각하면서 그들은 박수를 보냈다. 이어서 곧바로 간부 협의가 열렸다. 간사이의 중추적인 간부들의 모임이다. 신이치는 먼저 새해부터 지금까지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떻게 지냈는지 묻기 시작했다. 신이치가 제안한 회원 한 사람 한 사람과 간담하고 지도한다는 방침이 어느 정도 실행되었는지를 알고 싶었기 때문이다. 조직을 살리려면 오로지 한 사람 한 사람과 성실하게 대화하는 방법 외에 그 목적의 궁극적인 달성은 불가능하다. 신이치는 약간 만족할 만한 상태임을 알았다. 그리고 이튿날 있을 도다 조세이의 강의를 간사이의 회원들이 어떻게 맞이하느냐에 모든 것이 달려있다고 생각했다. 신이치는 그대로
순회 간부들과 만전의 준비를 갖추기 시작했다. 예를 들면 어서가 있는 사람이 적다고 생각되면 곧바로 등사판 인쇄로 교재를 몇천 장 준비했다. 도달을 맞이하는 최선의 조건을 갖추겠다는 배려에서 밤늦게까지 세밀히 준비했다. 제자로서 스승을 맞이하는 신이치의 자세에 간사이 간부들은 비로소 눈을 떴다. 이튿날 16일, 강의가 저녁에 열리는데도 불구하고 나카노시마 오사카시 중앙공회당 앞에는 아침 8시부터 사람들이 모습을 나타냈다. 오카야마 등지에서 새끼분 도시락을 가져온 사람이나 하루 묵을 예정으로 달려온 사람도 있었다. 정오쯤에는 이미 200명 가까운 사람이 모였다. 가족이 총출동한 사람도 많았다. 교토에서는 버스 몇 대씩 대절해 참석할 정도의 기세였다. 어쨌든 공회당 앞은 정각 전에 사람들로 가득했다. 이윽고 입장을 개시하자 장내는 금방 사람으로 메워지고 입장하지 못한 사람들이 장외까지 넘치고 말았다. 서둘러 장외에도 확성기를 설치했다. 모인 사람은 무려 7,000명에 달했다. 추운 1월의 저녁이다. 그들은 외투깃을 세우고 목도리를 단단히 감고서 마지막까지 열심히 강의에 귀를 기울이며 서 있었다. 야마모토 신이치는 오전부터 회원이 모이기 시작했다는 보고를 받고 도다를 진심으로 맞이하는 간사이 사람들의 마음가짐을 알았다. 신이치는 오사카 지부장 하루키 세이이치로를 재촉하여 도다를 마중하러 이타미 공항에 갔다. 신이치로서는 며칠 만의 대면이었다. 요즘 들어 자주 피로해하는 도다가 건강한 모습으로 트랩을 내려오는 모습을 보자 기뻤다. 어제부터 쌓인 신이치의 피로도 날아가 버렸다. 오후 6시, 나카노시마의 공회당은 사람으로 넘쳤다. 도다가 방편품 강의를 하기 전 신이치가 인사했다. 신이치는 도다의 강의가 현대 세계에서 최고로 깊이 이해할 수 있는 불법 강의인 이유를 설명하고 그 강의가 위대한 공덕의 원천이 된다고 말했다. 이윽고 도다가 우레와 같은 박수를 받으며 입장했다. 강의가 시작되었다. 도다는 헛기침을 하면서 수강자를 바라보고 친근하게 말을 건넸다. 내가 이렇게 오사카에 와서 강의하는 까닭은 오사카에서 병자와 가난한 사람이 없어지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이것 외에 내가 바라는 말은 없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먼저 여러분이 신심을 해야 하지만 그저 신심하라고 해서 아 그렇습니까? 하고 깊이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이 현대의 인간입니다. 그래서 니치렌 대성인의 불법이 사실은 얼마나 굉장한 것인지를 이야기하면 여러분도 꽤 이해하고 신심에 힘쓰게 되리라고 생각하므로 오늘 저녁은 그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니치렌 대성인의 불법은 세계 최고의 종교이고 현대에 살아있는 종교입니다. 종교의 오강이라는 엄밀한 법리에 비추어 어째서 대성인의 불법이 현대 종교와 사상 그리고 철학 중에서도 뛰어난 종교인지를 증명하고자 합니다. 도다 조세이는 이렇게 말하고 도수 높은 안경을 빛내면서 장내를 가득 채운 청중에게 따뜻한 시선을 보냈다. 장내에는 기침소리 하나 없었다. 청중의 모든 눈이 도다에게 열심히 초점을 맞추며 불타고 있었다. 도다는 오늘 저녁에는 이야기가 쉽겠구나 하고 생각하고 조금 난해한 오강에 대해 하나하나 이야기해 나갔다. 이처럼 교, 기, 시, 국, 교법 유포의 선우와 모든 관점에서 엄밀히 점검할 때 니치렌 대성인 불법이 최고봉의 종교라는 점에 귀결하게 됩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대성인님이 우리에게 기원하라고 남기신 오본준을 수지한다면 1년, 2년, 3년, 5년, 7년, 10년, 15년이 지나는 동안에 여러분은 인생에서 생각조차 할 수 없던 행복한 경애가 나타나게 되고 지금 도다가 말씀드리는 바가 거짓이 아님을 알게 됩니다. 오늘 저녁부터는 장래의 일을 불안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의심을 일으켜서 신심을 도중에 그만두거나 게을리하면 안 됩니다. 아무쪼록
방심하지 말고 하루하루 근행을 끝까지 해가야 합니다. 도다의 말에는 자신감이 가득했다. 그러면 여러분이 아침 저녁으로 독송하는 법화경의 방편품에 대해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이야기하겠습니다. 도다가 오사카의 교야 여관에서 최초로 방편품 강의를 한 날은 3년 전인 1953년 2월 1일이었다. 그날 저녁에는 오사카 지부기를 수여했지만 이 기념할 만한 날에 모인 수강자는 200명도 채 되지 않았다. 하지만 지금 수강자 7,000명이 중앙공회당 안팎에서 온몸의 신경을 귀에 집중시키고 듣고 있다. 이 놀라운 광경에 일반 보도 관계자나 타종의 사람들도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었다. 강의가 끝난 직후에는 질문회도 열었다. 놀라울 따름인 도다의 강의가 끝난 뒤의 질문이었다. 불법의 진수에 매우 근접한 질문이 속출했지만 도다의 대답 또한 명쾌하여 작은 의문도 남기지 않았다. 청중은 눈이 더욱 휘둥그레지고 불법의 진수가 이처럼 위대하다는 사실에 말을 잃을 만큼 깊이 감명받았다. 야마모토 시인치는 이날 저녁에 열린 교학 강의의 성공에 누구보다도 감동했다. 간사이 광포의 책임자로서 이 이상의 기쁨은 없었기 때문이다. 시인치는 이날 밤 10시에 출발하는 야간 열차 개코를 타고 혼자 귀경길에 올랐다. 그는 이날 저녁 도다의 강의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을 보고 간사이 회원의 구도심이 드디어 궤도에 올랐음을 알았다. 도다의 강의는 이튿날 17일 저녁에도 오사카시 중앙공회당에서 열렸다. 어서는 현불미렉이었다. 이번 간사이 방문에는 고니시 다케오, 기요하라 가스 등의 간부가 도다와 함께 동행했다. 그들은 16, 17, 18일 4일간 낮에는 주로 각자 열정적으로 개인 지도를 하면서 올바른 신심을 철저히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했다. 18일 저녁에는 도다가 직접 반장 지도회를 담당해 무릎을 맞대고 자상하고 친절하게 지도했다. 기요하라 가스는 지구부장회, 고니시 다케오는 사카이 지부에서 조장회를 담당하는 등 먼저 세심한 지도가 간사이에서 일제히 개시되었다. 이런 일련의 열정적인 행사는 도쿄와의 격차를 줄이려는 노력이었다. 간사이 회원은 초신의 상태였지만 이미 그에 부응할 만큼의 구도심이 있었다. 도다 주세이를 가랑하고 구도하는 야마모토 신이치의 정신은 간사이 회원들이 신이치를 만날 때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대로 그들의 마음에 배양되었다. 말하자면 야마모토 신이치의 일념은 간사이 회원의 척수에 하나하나의 힘줄로서 이어졌기 때문이다. 도다 주세이는 1월 19일 항공편으로 도쿄에 돌아왔다. 그리고 이튿날 20일 저녁 회장실에서 최고회의를 소집했다. 이 자리에서 도다는 전국적인 포석이 착착 갖춰지고 있으므로 반년 뒤의 회원 증가를 예상할 때 참의원 선거에 전국구 후보자를 한 명 더 추가하는 일도 가능하지 않겠느냐고 제의했다. 심사숙고하여 검토한 결과 야마다이라 주회의를 추가하기로 결정했다. 이로써 참의원 선거의 후보자는 전국구 4명, 지방구 2명, 이렇게 합계 6명이 되고 그 긴박감을 더해갔다. 각 방면의 책임자로부터 상세한 보고를 들은 도다는 전 회원의 단결을 가장 중요시했다. 자, 단결하자. 이렇게 입으로 아무리 말해도 제각각인 사람의 마음이란 그리 쉽게 단결하는 것이 아니다. 예를 들어 한 대병에 담긴 술이 있다고 하자. 도다는 탁자 가운데 술병을 탁 놓는 몸짓을 하며 장난기 넘치는 웃음을 지었다. 자네들 남자들은 술을 마시자면 금방 멋지게 단결하겠지. 한 대병 단결이다. 또 부인부나 여자분은 여기에 데코레이션 케이크를 하나 놓아보자. 바로 먹자고 하면서 기뻐서 신바람이 나서 단결하겠지. 하지만 술을 다 마시고 케이크를 다 먹고 나면 그 단결은 없어지고 본래의 제각각인 마음이 된다. 술이나 과자로 하는 단결은 쉽지만
이번 투쟁에 대비한 단결은 그렇게 간단한 일이 아니다. 이번 투쟁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사람은 저마다 이해하는 방식도 다르고 이해의 깊이도 천차만별이다. 그것을 어떻게 하나로 모으는가? 세간에서는 여러 가지 선거활동의 수단이나 방법을 생각하겠지만 그런 것은 내 생각에는 모두 하찮은 일이다. 우리 투쟁의 승패를 결정할 활력이 결코 아니다. 모두의 표정에는 조용함 속에 진지함이 감돌았다. 자리를 함께한 모두는 지금까지 이체동심이라고 말하고 단결을 외쳐왔다. 하지만 무엇 때문에 단결이 필요한지, 무엇을 중심으로 삼아 단결해야 하는지를 묻는다면 구체적으로는 애매하다고 깨닫지 않을 수 없었다. 지금 투쟁을 눈앞에 두고 도다가 말하는 단결이 무엇을 뜻하는지 그들은 귀를 기울였다. 장가학회가 지금까지 발전한 것은 어떤 단결 때문이었는가? 바로 신심의 단결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이체이지만 동심으로 하는 사람의 단결이다. 마음이란 연애에 분동되고 어떻게든 변하는 법이다. 그것이 같은 마음으로 된다면 더할 나위 없는 일이다. 호령하면 간단히 되는 따위의 일이 아니다. 우리의 활동은 어떤 경우에도 어떤 회합에서도 정중앙에 어본조님이 계시지 않으면 아무 일도 시작할 수 없다. 그때 비로소 신심의 단결이 생기는 법이다. 책임 있는 지위에 있는 사람은 언제 어느 때라도 이 점을 잊으면 안 된다. 술이나 과자도 그 나름대로 일시적인 단결에 효과가 있지만 다 먹거나 마셔버린 뒤에는 그것으로 그 사명이 끝나버리고 만다. 어본조님에게는 어디까지나 이 세상의 모든 불행을 구제하겠다는 광선유포의 사명이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잊어버리고 하찮은 일에 치중하면 우리의 활동은 활력을 잃게 된다. 우리의 단결은 오로지 어본조님의 힘에 있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말기 바란다. 조직의 기술적인 문제가 아니다. 어디까지나 신심이다. 그러므로 신심을 알게 해서 모두가 깊이 이해한다면 누구라도 기쁘게 활동하게 된다. 그렇게 하려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인내력도 많이 필요한 법이다. 이번에 전국적 규모의 참의원 선거 지원도 우리가 어떻게 단결하느냐에 따라 이기기도 하고 지기도 할 것이다. 단결이 전국적인 규모로 확대되었다는 점이 이번 투쟁의 특징이다. 책임을 맡은 여러분은 술이나 과자, 돈을 중심으로 한 단결 따위와는 달리 어본조님을 중심으로 한 단결만큼 이 세상에 강하고 아름다운 단결이 없다는 사실을 꿈에서도 잊으면 안 된다. 투쟁해보면 알겠지만 이 점을 진심으로 믿어주기 바란다. 수연 진여의 진은 얼마든지 솟아오를 터이다. 순회 간부들은 도다의 엄한 말에 고개를 끄덕이면서 틀림없는 이야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마음속에는 여전히 불안이 남아 있었다. 오직 한 사람, 야마모토 신이치마는 간사이에서 이미 손쓰기 시작한 일들이 지금 도다가 말한 지침과 완전히 동일하다는 사실을 알고 더욱 깊이 확신했다. 신이치는 만반의 준비를 하고 간사이 사람들의 얼굴을 떠올렸다. 각 방면의 책임자들은 각자 회장실에서 나왔다. 하지만 책임자들이 모두 지금 도다가 한 말을 진심으로 믿고 이해했다고는 할 수 없었다. 나중 이야기지만 책임자 가운데 어떤 이는 지방 조직에 그저 명령만 하다가 지방의 회원에게서 빈축을 사게 되고 도리어 모처럼 불붙은 투쟁의 활력을 사그라들게 하면서 돌아다닌 자조차 있었다. 처음으로 하는 전국적 규모의 투쟁은 온갖 혼란과 당혹스러움을 야기했다. 하지만 야마모토 신이치를 중심으로 하는 간사이마는 외골로 신심을 관철하고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기적적인 승리를 고투 속에서 쟁취했다. 일에 임할 때 투철한 신심을 끝까지 관철해가는 어려움을 많은 책임자는 미숙하게도 아직 모르고 있었다. 도쿄 방면의 책임자들은 도다의 이야기를 원리로서는 이해했지만 단결의 중요성을 실천 속에서 살리는 일에는 갈팡질팡하면서 실패했다. 신심 경력이 오래된 많은 간부 사이에서는 복잡하게 얽힌 신구의 인간관계가
진심 어린 단결을 방해했다. 그 단결의 모습은 유감스럽게도 신심상으로 수박 겉핥기식이 되고 형식적인 것으로 타락할 수밖에 없었다. 피리를 불어도 아무도 춤추지 않는다는 말처럼 사람들이 응하지 않자 어쩔 수 없이 중간에 책임자를 교체할 수밖에 없는 사태까지 일어났지만 때는 이미 늦어 실패를 초래하기도 했다. 이런 일은 모두 나중에 판명된 사실이지만 참된 지도자가 되기가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말해주는 좋은 실제의 예이다. 도다는 지도자를 많이 육성하고자 고심했지만 시기가 아직 무르익지 않았다. 도다의 제자들은 사제의 길은 이해했지만 광포의 실천에서 사제불의가 무엇인지를 깨달은 사람은 거의 없었다고 해도 좋다. 불의란 합의를 말한다. 1956년에 투쟁에 직면했을 때 제자들은 도다에게 지도를 바랬다. 하지만 그들은 자신들이 의도하는 세속적인 투쟁 방침이 가슴에 있었기에 도다의 근본 방침을 단순한 원리로서 듣고는 결국 자기 방침에 참고하는 정도로만 이해했다. 도다의 지침과 그들의 방침은 엄밀히 말해 하나가 아니었다. 바로 여기에 사제의 길은 걷기 쉽지만 사제불의의 길을 걸어가기 어려운 이유가 있다. 단, 야마모토 신이치마는 달랐다. 도다의 스라에서 오랫동안 엄하게 육성된 그는 간사이 지방의 최고 책임자가 되었을 때 도다에게서 지시를 받기도 전에 홀로 많은 신로를 견디면서 작전을 세웠다. 신이치가 세운 작전의 근본은 도다의 지침과 완전히 동일했다. 불이였다. 신이치에게는 도다의 지도를 이해하려는 노력은 이미 필요하지 않았다. 이후 도다가 시시각각 지도하는 한마디 한마디는 신이치가 투쟁 방침을 실천하는데 더욱 확신을 주었다. 그리고 더욱 혼신의 역량을 발휘해야 하는 연이 되었다. 일념상으로 신이치는 도다가 추구하는 일념과 이미 하나가 되어 출발하고 있었다. 어쨌든 대성인의 불법이 사제불의의 불법이라면 일체법 그 자체가 불법이므로 입정왕국의 현실적인 전개에서도 사제불의의 길을 관철해야 함은 당연한 이치라고 하지 않으면 안 된다. 나중의 이야기지만 도다가 깊이 존경하던 법주 호리고메 니치주는 도다가 서거하고 2달 뒤에 열린 규슈 제2회 총회 강연에서 마키구치 스네사부로의 존귀한 생애에 관해 언급하고 사제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도다 선생님은 어떠신가 말씀드리자면 제가 보기에는 사제의 길을 철저히 걸으시고 스승과 제자라는 관계가 도다 선생님 인생관의 규범을 이루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 철저하시어 부처의 저 깊은 길을 획득하셨습니다. 니치주는 사제라는 관계로서 불도를 획득하는 것이 법화경의 핵심이라고 지적하고 계속 이야기했다. 장가학회는 무엇을 신앙의 기반으로 삼는가? 스승과 제자라는 관계를 확실히 확인하고 거기서부터 신앙을 깊이 파고든다. 이 점이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창가학회의 강한 신앙은 모두 여기에서 나옵니다. 도다 선생님이 가르치신 것은 이것이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스승을 믿고 제자를 이끄는 이런 관계에 철저하면 틀림없이 불법을 터득할 수 있습니다. 시인 어불도 결정무유의 이 사람은 불도에서 결정코 의심이 있을 수 없느니라. 니치주는 법화경 실력품의 이 구절을 인용하면서 사제의 길에 철저하고 결정무유의 경지에 도달하는 실천을 한 사람이 도다라고 강조했다. 마키구치에게 수순한 도다의 삶의 자세를 떠올리며 도다 선생님만큼 마키구치 초대회장을 생각하신 분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부모보다도 더욱 초대회장을 따르셨습니다. 라고 감개 깊이 말한 니치주는 마지막에 이 초대회장, 이대회장을 거쳐 여러분의 신앙 본연의 자세와 앞으로 나아갈 모든 것이 완성되었습니다. 라고 끝맺었다. 그야말로 창가학회의 실천적 생명은 사제불의에 있다. 사제불의의 길은 일념에서의
장엄한 불의에 있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1월 29일 야마모토 신이치는 다시 간사이 본부에 있었다. 지난 15일에 실시한 교학부 임용시험의 제1차 필기시험에 합격한 240명을 대상으로 제2차 면접시험을 치르기 위해서였다. 야마다이라 교학부장을 비롯한 교수, 조교수가 신이치와 함께 담당 시험관으로서 오사카에 왔다. 시험 장소는 6개 방으로 나누고 오전 9시부터 시작되었다. 오카야마, 고치, 사카이 등지에서 온 응시생은 오전 중에 끝나고 오후에는 오사카에 거주하는 응시생을 대상으로 했다. 이때 오사카 응시생 중 합격자는 229명을 헤아리고 일거에 조교수 3명을 배출했다. 전체적으로 매우 우수한 성적이었다. 이번 전국 합격자 중에서 조교수 5명이 등용되었는데 실로 그 가운데 3명이 간사이의 회원이었다. 그리고 지금까지 간사이의 교학부원은 150명이었는데 일거에 229명의 새로운 교학부원이 탄생함으로써 간사이의 교학진은 이제 379명으로 비약했다. 시인치는 이 한 달 동안의 성과에 조금 만족했다. 그가 간사이 투쟁에서 신중하게 교학의 침투를 첫 걸음으로 삼은 모습은 도다 조세이가 추록한 뒤에 창가학회 재건의 첫걸음을 법화경 강의로 출발한 것과 흡사했다. 그와 더불어 신이치가 직접 시작한 개인 지도를 간사이의 모든 순회 간부들에게도 급속히 실천하게 했다. 조직의 구석구석까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지도의 혈류가 지체 없이 흐르게 함으로써 신이치의 일념이라는 혈액이 간사이에 순환하면서 약동하기를 간절히 바랬다. 간사이 광포의 동맥은 1월부터 생기발랄하게 맥동하기 시작했다. 신이치는 간사이의 벗 한 사람 한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하며 지도했다. 그는 어떤 사람에게도 반드시 사명이 있음을 호소하고 그 사람을 존중하고 인도하는 일을 제1의로 삼았다. 그것은 몇법 아래 누구나 평등하고 누구에게나 이 세상에서 해야 할 사명이 있음을 니치렌 대성인 불법이 가르치고 있기 때문이다. 1월 31일에 열린 본부간부에서는 1월의 절복 성과가 15,717세대라고 발표했다. 그중 오사카 지부는 3,389세대 절복으로 전국 16개 지부 가운데 1위를 차지했는데 2위인 가마타 지부의 2,772세대를 훨씬 뛰어넘었다. 건투한 사카이 지부도 524세대 절복으로 12위였다. 이 한 달 동안 간사이에는 새로운 광선 유포 전열에 약 4,000세대의 신입 회원이 더해졌다. 그 회원 한 사람 한 사람이 참된 신심에 눈뜨면 10명, 100명의 힘을 갖추게 된다. 신이치는 이들이 자발, 자립하는 사람이 되기를 기원하고 또 기원했다. 우선 이것으로 교학은 궤도에 올랐다고 봐도 좋다. 절복 활동도 흐름을 타기 시작했다. 야마모토 신이치는 의도한 1월 목표에 거의 도달했다고 마음속으로 깊이 생각했다. 그리고 간사이의 커다란 비약을 위해 홍교의 큰 파도를 기필코 일으키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마음에 기약했다. 하지만 그 시기는 아직 이르다고 판단했다. 젊은 신이치는 서두르려는 마음을 가만히 억눌렀다. 신이치는 모든 간부에게 회원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진심 어린 지도에 철저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